안녕하세요. 좋은문화병원 설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문화병원 조현영입니다. 유명한 데 가야 되겠죠? 제 생각은 농담은 아니고 사실 본인 시술이 복잡한 시술에 들어가 있으면 유명한 병원을 찾는다는 이유 자체가 한 번에 임신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아닐까 싶은데 성공률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본인들 생각에 여기가 좀 유명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꼭 그 유명세가 임신율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거기에 환자풀이 많다 보니까 환자가 그만큼 임신되어 나오는 수도 많고,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자꾸 나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 돼서 난임센터가 지금은 예전처럼 뭐 어떤 병원에서 병원 연구실에서 만들어서 뭘 쓴다거나 하는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다 보편화되어 있고 다 살 수 있는 거고 치료라는 게 스탠다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, 임신할 때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더 좋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유명한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거리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한번 시험관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한 3-4번 이상 내원하게 되니까 거리가 조금 가깝고 너무 고생스럽지 않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사실 난임 치료의 전문성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알기가 어렵고 분야도 조금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. 난임 치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제미나이가 알려주기를 한 4가지를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배양실의 수준, 여러 가지 배양 방법이 있겠지만 타임레스 같은 최신 기계가 있는지, 그다음에 연구진의 뭐 숙련도, 경험이나 실력이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, 그리고 연구실 환경 이런 것처럼 배양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의료진의 맞춤 전략이래요.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분 개별로 프로토콜을 조금 다르게 쓰는지, 그리고 고난도 케이스의 경험이 많은지, 세 번째가 성공률의 질 파악인데 임신 성공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일까? 임신율이 높다고 해서 그 양이 질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.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제가 진짜 맞다고 생각한 게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. 될 만한 사람만 하면 돼요. 43세 이상 안 되고 안 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게 실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성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질을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네 번째가 특수 검사 및 보조 기술. 여기서 특수 검사라는 게 뭐 PGT 이런 게 가능한지, 그리고 뭐 특수 정자 선별법, 임시, 픽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자를 선별하는 이런 방법들의 기술이 괜찮은지, 그리고 면역 치료나 부가적인 이런 치료들이 가능한지 등등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.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제미나이가 똑똑합니다. 네. 그 임신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연연하시거든요.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임신을 하기 위한 시술인 거니까 저희가 하는 뭐 시험관이나 여러 가지 시술이.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임신율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. 국내 심평원 데이터에서도 임신율을 공개하진 않는데 미국 같으면 사트에서 공개를 다 하죠. 센터마다.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? 임신될 사람만 우리 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다, 시술을. 그래서 임신이 안 될 만한 매우 고령이신 분들은 그래서 또 난자 공여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거거든요, 그런 곳에서는.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거를 보고 환자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, 공개된 이상 그걸 안 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걸 공개하는 거를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의사가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는가에 걔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, 그래서 임신료만 연연하는 거는 병원을 선택하는데 보이는 데이터이기는 한데 아주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선생님이 정리를 4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
일단은 저희 산부인과 의사가 되려면 산부인과 인턴을 1년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 수련을 4년 하거든요. 그러고는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치는 거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분과 전문인데 뭐 내과 같으면 여러 가지 소화기도 있고 뭐 내분비 내과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것처럼 산부인과도 지금은 영역이 좀 많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특히 난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부인과 레지던트만 해가지고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. 확실히 다르다고 해야 되기도 하겠죠. 이거에 스페셜하게 다시 트레이닝을 1년에서 길게 3년까지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하는 병원에서도 난임센터가 없는 대학병원이 조금 많잖아요. 경남, 이남에는 없는 대학병원이 많아서 서울로 가서 따로 난임센터 있는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몇 년 이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임 전문의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. 나라에서 IVF 센터가 있으면 인공수정만 하는 센터 혹은 이제 IVF 체외수정 시술까지 하는 센터를 지정할 때 난임 의사를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야 되고 센터가 구비된 곳이라면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거야말로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그렇듯이 처음 보는 병원에 가거나 하면 홈페이지에 의사 선생님들, 의료진 소개가 있잖아요. 경력이 얼마나 되실지, 얼굴도 보고,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본다고 해서 사실 알 수도 없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환자분들 관상 보듯이 이분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가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너무 많이 따지지 않고 일단 가서 소통이 되는지 한번 부딪혀보는 스타일이에요. 진료를 한번 보고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는지 내 궁금증이나 나랑 대화나 이런 게 소통이 잘 되는지 직접 대면해서 제가 한번 겪어보고 그렇게 경험을 저는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내과에 가게 되면 질문도 하나 못하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, 저도. 그 분위기가 이 질문할 분위기가 아닌 거지. 그렇듯이 난임은 특히 환자분들이 좀 많이 위축돼서 첫째 오시고 거기다가 질문을 하려니까 너무 많고 무슨 말 꺼내야 되지 거기다 밖에 환자분들 기다리는 거는 보이고 내가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건가 질문 한 3가지만 하고 나서도 환자분들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는 좀 편안하게 환자분들 해드리고 싶고 얘기를 자꾸 해봐야지 본인도 뭘 어디까지 본인이 시술을 감당하면서 이걸 진행할지 어느 정도 이게 어려운 일인지 현실적으로 좀 알아야지 본인도 좀 이걸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환자분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를 해야 이런 거 더 권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꾸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처음에는.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들 난임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, 감정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데 남자분의 문제라든지 여자분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이런 게 검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다 보니까 남자분의 문제였다 이러면은 고생은 아내가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. 남편분의 입장에서는. 그러면은 이거를 시험관을 하자. 우리 다음 달부터 시작해보자.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상담을 하다 보면.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죠. 사실 제 문제인데 이렇게 고생은 와이프가 하고 시작하자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포기하자고 하자니 속상하고 뭔가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대화를 해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운명 공동체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팀이니까 누구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결국 같이 가야 되니까 조금 그런 마음의 부담 같은 걸 내려놓고 그냥 한 팀이 돼서 움직이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.
제 진료실에서 임신이 안 돼서 다른 방으로 가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.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, 사실 환자분들이 안 맞는 선생님도 있거든요.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는데 뭔가 조금 불편하다. 그러면 당연히 옮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, 옮기니까 괘씸해 이렇게 절대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옮기셔도 됩니다. 제 환자분들 의외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료가 없는 요일이 있거나 다른 분을 뵙게 됐는데 여기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바꾸고 싶은데, 그러면 나중에 저 선생님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민망해하거나 죄송스럽거나, 이게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, 저희도 이렇게 한 난임센터에 의사가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안 계실 때는 시술을 저분이 하기도 하고, 이분이 진료를 대신 하시기도 하고, 같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,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이 병원에서 한 번, 저 병원에서 한 번, 이렇게 많이 단기간에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뭐가 문제였을까 사실 제가 막 자세히 여쭤볼 수는 없는데, 한 번 해서 임신이 잘 안 됐다 하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 플랜을 다 짜놔요, 머릿속에. 막 쓰지는 않아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랜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다음 플랜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분께 가면 또 가장 루틴한 프로토콜, 가장 기본적인 걸로 또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분은 다음 뭔가를 하지 못하고 계속 기본 프로토콜만 병원을 바꿔가면서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정도까지는 의사에게 기회를 줬으면 조금 해보면 그 다음 뭔가 변화해서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해보고, 의사가 맞지 않거나 하면 이제 옮기지만 조금 임신 여부에 대해서는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저 완전 공감합니다, 이 말에. 왜냐하면 첫 번째 했을 때 되는 분들도 많죠, 당연히. 그런데 안 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뭐 술기나 아니면 그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는 임신이 안 될 만한 진짜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추가 검사하거나 이제 도와줄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이동을 해버리면 다음에서 또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3번 정도까지는, 왜냐하면 한 번에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는 게 한 30%에서 40% 많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자꾸 이동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의사들을 옮기기도 하지만 병원을 옮기면 시술실, 배양실이 바뀌게 되잖아요. 첫 번째 해서 이런 방법을 안 되면 요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, 이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되겠다, 이렇게 다음 플랜이 있듯이 시술실에서도 배양실에서도 이렇게 해서 수정률이 안 되거나 배아 퀄리티가 나쁘면은 이런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, 이 다음 플랜들이 있거든요. 1차에서 뭐 10개, 난자 10개가 나왔는데 수정이 5개밖에 안 됐고 1개밖에 냉동이 안 됐고, 이러면은 시술실에서도 이제 박사님이 다 다음 플랜이 있으니까 그 다음 시술을 해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병원을 옮겨버리면 뭐가 문제였는지, 그 다음 무슨 계획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가게 되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더라고요. 일단 난임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지적거리고 막 읽어보고 고민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기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에서 한 단계 나갔다고 생각을 해서,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도움이 되고자 난임센터에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하고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그 인터넷만 보고 못 오시는 거는 난임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기 두려우신 거 아닌가 싶고요.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. 진짜 우리나라는 이 난임 환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나 너무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도 전혀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, 이전에는 사실 난임센터가 문턱이 많이 높은 곳이기는 했어요. 보험도 안 됐었고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진짜 편안하게 동네 의원 오듯이, 감기 걸렸으면 오듯이, 그냥 난임도 어떤 질병인 거거든요. 누구의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인 거거든요. 질병.
그래서 그거를 의사한테 와서 그냥 도움을 받고 임신까지 간다면 이제 가장 본인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그리고 그 인터넷 본다고 너무 힘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운데 어디라도 한번 진료를 해보시면 또 그 다음 병원으로 갈 용기가 더 생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모두 오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에 만나요. 다음 편에 만나요.